한밤중 편의점 앞입니다. 또 사라졌네요. 지훈 씨, 죄송합니다. 요즘 도난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난이라고요? 빼빼로가요? 네, 참 이상하죠. 이거 뒷면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브랜드입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 보시지요. 이미 여러 곳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CCTV 영상이 이상합니다. 한밤중에 편의점 골목에서 빼빼로 하나가 사라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뚜렷한 패턴이 확인됩니다. 낮 경찰서 접견실입니다. 지훈 씨, 왜 여기 오셨습니까? 이선영사님, 빼빼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 도난 같지만 패턴이 있습니다. CCTV 자료도 확보했습니다. 과자 하나 때문에 아닙니다. 손목에 특이한 팔찌 조각이 보입니다. 반복되는 흔적입니다. 팔찌라 흥미롭군요. 오후 대학가 횡단보도입니다. 빼빼로를 훔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치 때문일까요?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상징입니다. 누군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 오래된 축제회관입니다. 여기에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브랜드 포장지와 팔찌 조각이 확인됩니다. 이른 아침 편의점 주인 집 앞입니다. 며칠 사이 손님이 줄고 모두 불안해합니다. 협박은 없었다고 하시죠? 목적을 알 수 없습니다. 박스들이 제자리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가끔 포장만 뜯겨 있고 내용물은 사라집니다. 새벽 1시에서 2시 그리고 오후 5시 반쯤 규칙적으로 발생합니다. 해당 시간대에 감시 카메라를 집중 검토하겠습니다. 진열대 옆에 작은 메모가 남겨진 적도 있습니다. 돌려줘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돌려줘, 누군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과거의 일이 얽혀 있을 가능성입니다. 바닥에는 작은 흰 조각들, 포장지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조각들이야말로 우리가 찾고 있던 단서일 수 있습니다. 우선 편의점 경비를 강화하고 다음 예상 시간대에 잠복하겠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낮의 카페, 창가 자리입니다. 한 청취자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지훈 기자님, 기사 잘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뵌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냥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도난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옛날 사건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작은 물건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보통 큰 상처를 숨기려 합니다. 지금은 말하기 이르니 조심하시라, 계속 파면 더 많은 진실이 나올 것이다 라는 경고를 전합니다. 해질녘의 골목, 오래된 택배함이 열립니다. 신고 접수, 수취인 없이 도착한 물건. 상자 안에는 오래된 축제 포스터 조각과 작은 빼빼로 상자 조각들이 섞여 있습니다. 포스터 조각이 축제회관 사진과 연결됩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단서를 흩어놓고 있습니다. 우린 그 메시지를 해독해야 합니다. 택배 추적과 축제 관계자 명단을 조사하겠습니다. 저녁 축제 관계자 사무실입니다. 행사 기록과 참석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몇몇 이름은 활동이 뜸하고 한 사람은 작년 사고 이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작년에는 축제 도중 한 청년이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가 미흡했습니다. 소소한 물건이 계속 사라지면 오래된 기억이 자극됩니다. 누군가 그것을 이용하려는 듯합니다. 특히 팔찌를 한 인물이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예전 사진에도 손목 장신구가 보입니다. 실종자 이름과 당시 증언자 명단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직접 취재하겠습니다. 이른 밤 편의점 앞입니다. 또 다른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상자에는 손편지 한 장과 빼빼로 한 통이 들어 있습니다. 편지에는 잊지 마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잊지 마라, 누군가 기억을 환기하려 하고 있습니다. 메모와 포장지를 체증하여 확보하겠습니다.
주변 CCTV도 전부 확보하고 야간 경비를 서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실종자 가족의 집 앞입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그날 이후 아들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미흡했습니다. 아들의 특징적인 물건이 있습니까? 작은 팔찌가 있었습니다. 항상 차고 다녔습니다. 그 팔찌가 CCTV 조각과 비슷합니까? 네, 비슷해 보입니다. 제발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새벽 한적한 골목입니다. 팔찌 단서가 맞다면 누군가 일부러 그걸 건드린 것입니다. 그 팔찌가 과거 사건의 상징이라면 지금의 행동은 누군가를 자극하려는 의도일 수 있어요. 오전 경찰 기록실입니다. 실종 신고서와 당시 수사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에 모순이 있습니다. 사진 속 손목을 확대해 보니 팔찌 문양이 특이합니다. 제조처를 알아보겠습니다. 정오 시장 수공예품 가게 앞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팔찌가 유행했죠. 동네 공장에서 만들던 겁니다. 둘의 공예라는 공장 이름이 확인됩니다. 사장님은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해질녘 둘의 공예 옛 작업장 앞입니다. 창문 너머 먼지 쌓인 작업대와 흩어진 팔찌 부품이 보입니다. 누군가 급히 떠난 흔적입니다. 정식 영장으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 날 수사본부 회의실입니다. 둘의 공예에서 나온 부품과 CCTV 속 조각이 일치합니다. 누군가 과거의 물건을 이용해 현재의 사건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실종자와 공장 사이의 연결고리를 조사합니다. 축제 조직위원과 예전 공장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재조사합니다. 우린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기억을 되살리려는 자가 누군지 밝혀낼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한낮의 카페 앞입니다. 지훈 씨, 기사 목록 봤어. 계속 파면 큰일 날 수도 있어. 하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진실을 찾는 게 제 일입니다. 이선 형사도 함께라면 다를까요? 형사와 기자의 조합은 위험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증거가 쌓이면 방향이 보일 겁니다. 다만 조심하라, 지훈. 저녁 실종자 친구의 집 앞입니다. 그날 밤 술자리 이후 그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그는 팔찌 때문에 놀림을 당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팔찌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밤 편의점 잠복 근무 중입니다. 모자 쓴 인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추격합니다. 조심하세요, 지훈 씨. 이번엔 더 빠릅니다. 모자가 넘어지며 팔찌 조각을 흘렸습니다. 조각을 확보하라. 이 조각, 우리가 찾던 문양입니다. 이제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금이나가 쫓아가자. 길막하세요. 나는 오른쪽으로 돌파하겠다. 멈춰. 경찰이다. 그 사람이 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소리 내지 마세요. 손전등에 비친 사람이 멈췄습니다. 지금이나가 나오라. 도망치면 더 불리합니다. 붙잡히기 전에 말합시다. 혹시 내가 실종자와 무슨 관련이 있나? 왜 이걸 시작했어? 말해라. 그는 우리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돌려달라고 외쳤을 뿐입니다. 지훈 씨, 왜 그를 사라지게 한 거죠? 진실을 말해. 누구에게 복수하려 했어? 당신들이 모르는 일이 많다. 그날의 손가락질을 잊지 못했다. 그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수갑을 채워라. 저항하지 마세요. 더 큰 문제 만들지 마십시오. 경찰차가 올 때까지 움직이지 마세요. 지금 체포합니다. 현행범으로 연행합니다.
지훈 씨, 이게 끝인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새벽 병원 응급실 앞입니다. 실종자 가족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다고요? 네, 충격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다면 모든 걸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이선입니다. 지훈 씨, 우리가 확보한 조각과 공장 기록을 대조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이선 씨. 지금 바로 정리합니다. 둘의 공예의 과거 거래 내역을 추적하니 축제 운영비에서 설명되지 않는 이체가 발견됩니다. 수취인은 축제 조직위원 중 어씨로 연결됩니다. 당신 지훈 씨 확인해 주세요. 한낮 카페 골목입니다. 어씨, 당신은 당시 축제 자금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돈을 관리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신고했겠지요. 하지만 거래 내역에 이상한 해킹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자금 흐름을 조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녁 축제회관 뒤편입니다. 우리가 찾던 연관자가 나타났습니다. 증언을 확보합니다. 그 증언에 따르면 실종자는 축제 자금의 부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를 잠재우려 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밤 편의점 주변입니다. 최근 배달 상자들의 필체를 비교했습니다. 동일한 필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필적은 축제 사무국에서 일했던 B씨의 과거 메모와 유사합니다. 새벽 B씨의 옛 거처 앞입니다. 문서 일부와 사진이 발견되었습니다. 실종자와 B씨의 다툼을 보여주는 녹취록도 있습니다. 녹취에는 실종자가 팔찌를 문제 삼는 대화가 녹음돼 있습니다.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증거입니다. 수사본부 증거 테이블입니다. B씨, 당신에게 묻습니다. 실종자에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나는 그와 다퉜다. 하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실종 당일 나는 그를 마지막으로 봤지만 당신이 말하지 않은 누군가가 개입했을 수 있습니다. 증언을 바로잡으세요. 우리가 확보한 CCTV와 통화 기록을 대조한 결과 B씨의 알리바이는 허술합니다. 누군가 B씨를 유도해 상황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날 감정 결과가 나옵니다. 실종자의 흔적은 근처 하천둑에서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직접적 사인 판명은 추가 조사 필요입니다. 당신 지훈 씨, 이건 단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누군가 조직적으로 기억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배후를 밝혀낼 것입니다. 팔찌 문양의 제조 기록과 축제, 자금의 흐름, 그리고 배달 상자 필적의 주인을 중심으로 추적합니다. 며칠 뒤 압수수색 결과가 나옵니다. 어씨의 자택에서 빼빼로 상자와 축제, 포스터 조각, 그리고 실종자와 관련된 메모가 발견되었습니다. 어씨는 처음엔 혐의를 부인했으나 물증이 쌓이자 진술을 바꿨습니다. 실종자와의 갈등, 그리고 사건 직후의 수상한 이동 기록을 인정했습니다. 법정 조사 전 어씨가 자백합니다. 나는 실종자를 당장 사라지게 하려던 건 아니다. 그러나 일이 꼬였고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통제하지 못했다. 당신 지훈 씨, 왜 그가 팔찌를 그렇게 집요하게 가지고 다녔는지 이해하지 못했나? 실종자는 팔찌를 통해 과거의 부정과 연루된 사람들을 폭로하려 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큰 위협이었던 셈이죠. 공개 조사에서 진실이 드러납니다. 축제 자금의 횡령 의혹, 숨겨진 거래, 그리고 이를 은폐하려는 의도적 행동들이 연결고리로 밝혀집니다. 어씨와 공모한 일부 인물들이 실종자의 행적을 숨기고 메시지 빼빼로 편지를 통해 마을 사람들의 기억을 자극해 협박과 불안 조장을 지속했습니다. 체포와 공소 제기 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반전이 나옵니다. 진짜 배우는 B씨가 아닌 축제위원장의 지시를 받은 C씨였습니다. C씨는 조직적인 은폐를 주도했습니다. 법정에서 C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합니다. 나는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들을 제거하려 했다. 빼빼로 사건은 초점 분산용이었고 기억을 자극해 사람들을 위축시켰다. 당신 지훈 씨, 이 모든 걸 드러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뒤 동네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편의점에는 다시 손님이 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종지부를 찍는 목소리입니다. 실종자의 가족은 오랜 법적 투쟁 끝에 어느 정도의 정의를 얻었지만 완전한 치유는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기억을 되찾는 일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에필로그 라디오 리포트 마지막 멘트입니다. 지훈 기자는 이 사건을 취재해 연재를 이어갑니다. 이선 형사는 내부 개혁 요구와 함께 사건을 마무리합니다. 당신 청취자 기억과 진실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이상 특별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